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while 순환문에 의한 반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예제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원리금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것은 구단 프로그램이었고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이런 반복이 가능한지가 잘 기억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시 볼 필요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PDF로 올려진 강의 자료에 적힌 예제 코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반드시 코드는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문의 또 다른 형태인 for 순환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소 딱딱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for 순환문의 일반적인 구조는 여기 보인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target이라는 것과 objects라는 것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target은 뭔가 반복에 이용할 변수를 뜻한다고 생각하시고 objects라는 것은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세요.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번 동영상 강의 내에서 예를 통해서 몇 가지 형태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환영합니다를 5번 출력하는 일을 시키신 경우인데요. 그때도 잠깐 for 순환문을 이용한 간단한 코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인 이 두 줄입니다. 똑같은 순환문을 지난 시간에 배운 while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for 순환문을 이용해서 쓴 것이 보다 간단하네요. for 순환문에는 range하고 괄호 안에 5를 쓴 것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for i in range 5라고 적으면 i라는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5 미만, 즉 0, 1, 2, 3, 4의 값을 차례로 가지면서 for 순환문의 몸체인 프린트 문장이 실행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흐름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 순환문의 조건 판단은 타겟에 대입할 다음 오브젝트가 있는가 입니다. 아까 얘기한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반복할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페이지의 예제에서 보인 range라는 것은 정수 0부터 4까지이므로 i의 값이 4에 도달한 이후에 또다시 이 조건 판단으로 오면 그제서야 거짓이 됩니다. 조건 판단이 참인 경우, 즉 순환문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네모에 보인 것처럼 타겟에 이 반복하는 데이터를 담고 for 순환문의 몸체인 statement 1을 실행합니다. 만약 순환문을 반복 실행하다가 조건 판단이 거짓이 되면, 즉 우리의 예에서는 변수 i에 4의 값을 대입하고 순환문을 실행한 후에 또 다시 판단하면 그때는 else에 있는 문장, 즉 statement 2를 실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순환문의 실행이 종료해서 또다시 statement 3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재개되는 것은 while 순환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range라는 것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range하고 괄호 안에 하나의 수, 즉 5만 들어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range의 괄호 안에 3개의 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대괄호를 친 것은 이 안의 내용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stop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start와 step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며 앞 페이지에 나온 range 괄호 5는 start와 step을 생략한 것이고 stop이 5인 경우입니다. range에 start, stop 그리고 step을 주면 이것은 start로부터 시작해서 stop의 직전까지 스텝의 간격으로 정수들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start는 생략하면 0으로 간주하고 step은 생략하면 1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인 코드에서처럼 range 괄호 5라고 하고 for 순환문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차례차례 변수 x에 담도록 한 뒤에 그 값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해보면 start가 생략되었으므로 0에서 시작하고 스텝이 생략되었으므로 1씩 증가하는 정수들이 5가 되기 직전까지, 즉 4까지 출력됩니다. 여기에 스톱의 직전까지의 괄호 안에는 스톱 -1까지 라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왜 물음표가 적혀 있을까요? 예를 보면 알게 됩니다만 이게 늘 스톱 -1까지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range라고 쓰인 것을 또다시 괄호로 묶은 뒤에 그 밖에다가 list라고 적었네요. 리스트가 몇 번째 등장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인가 데이터를 나열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리스트라고 적은 뒤에 괄호 안에 range를 넣으면 range에 의해서 생성된 정수들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예는 이미 보았던 0부터 4까지의 정수가 나열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를 2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부터 시작해서 5가 되기 전까지, 즉 2, 3, 4의 정수가 차례로 생성됩니다. 세 번째 예에서는 스텝도 지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스텝이 생략되었으므로 1로 간주되어 연속한 정수가 생성된 것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0에서 시작해서 10 미만까지 2의 간격으로 정수들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0, 2, 4, 6, 8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스타트인 0은 생략해도 되겠죠? 아닙니다. 스타트인 0을 생략하고 10,2라고 적으면 스타트가 10이고 스톱이 2인 경우로 파악되므로 이 경우에는 맨 앞에 스타트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예에서는 스타트는 1, 스톱은 10, 스텝은 2인 경우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2의 간격으로 10 미만까지의 정수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1, 3, 5, 7, 9입니다. 마지막 예에서는 스타트는 20이고 스톱은 오히려 그보다 작은 10이며 간격인 스텝은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2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의 간격으로 10이 되기 직전까지를 생성하므로 결과는 20, 18, 16, 14, 12입니다. 이 예들을 살펴보면 스톱이 되기 직전까지는 맞지만 그것이 늘 스톱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로 들어보았던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이번에는 for 순환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while 순환문을 이용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나요? 기억이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를 보세요. 제8강에서 while 순환문을 이용한 자연수 합 구하기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왼쪽 for 순환문의 코드를 봅시다. 입력을 변수 n에 받아들이는 코드는 똑같고 sum이라는 변수를 0의 값으로 초기화한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print를 이용해서 총합의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우선 순환문을 제어하는 문장이 while이 아니라 for로 되어 있고 while 순환문에 있어서 1씩 증가시키면서 더해 나가려는 의도로 사용했던 변수 i의 값을 1로 초기화하고 순환문 안에서 1씩 증가시켰던 코드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x라는 변수가 range에 의해서 0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하고 그 값을 계속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더해 나갑니다. 이때 range에 start가 없으므로 x는 0에서 시작하는데 0은 더하나 마나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스텝을 생략했으므로 x의 값은 1씩 커질 것입니다. range의 괄호 안에는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을 적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세요. 만약 n을 적으면 x의 값은 순환문이 반복함에 따라 1씩 증가하긴 하지만 n에 도달하기 직전 값까지만, 즉 n-1까지의 값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n까지의 값에 대해 반복하기 위해서는 이 괄호 안에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을 적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처럼 변수가 특정 범위의 값을 순서대로 가지도록 하는 경우에는 for 순환문이 while 순환문보다 편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while 순환문이 for 순환문보다 편안한 경우도 있을까요?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페이지에서 for 순환문을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while 순환문과 for 순환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팩토리얼이 뭔지 알고 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왔을 것입니다만 만약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팩토리얼은 자연수 뒤에 느낌표를 찍은 기호로 표시하는데 어떤 자연수로부터 그 미만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n하고 느낌표해서 n의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마지막인 1까지를 모두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인 2,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6,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24 이런 식인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연수 n을 입력으로 받는 코드는 우리가 늘 보던 거고요. for 순환문을 이용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f라는 변수에 1의 값을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순서대로 수를 곱해 나갈 건데 처음에 1이어야 계속 곱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for 문에는 타겟으로 x라는 변수를 이용했고 이 변수 x는 range에 의해서 생성된 정수들의 값을 반복해서 가지도록 합니다. 여기 range에는 start가 2, stop이 n 플러스 1, 스텝이 1이므로 스텝은 생략되었죠. 변수 x의 값은 첫 반복에서는 2, 두 번째 반복에서는 3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해서 마지막 반복에서는 n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스톱이 n이 아니고 n 플러스 1이어야 하는 것은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순환문의 몸체에서는 변수 f의 값에 변수 x의 값을 곱하는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f는 f 곱하기 x라고 쓴 것과 똑같습니다. 변수 f의 값에 변수 x의 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변수 f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 x가 2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하면서 그것을 차례대로 곱해 나가면 결과로 f는 n 팩토리얼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range를 2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해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은 곱하나 마나일 테니까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range의 스타트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는 이 순환문이 반복하면서 x의 값과 f의 값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x는 2, f는 2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x는 1만큼 증가해서 3이 될 거고 f는 아까 2였는데 x를 곱해서 즉 3을 곱해서 이번에는 6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을 계속하면 각 단계에서 팩토리얼의 값들이 계산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날 대형 강의 시간에 우리가 왜 파이썬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미 누군가가 잘 만들어둔 코드가 어디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파이썬이 표준으로 제공하는 수학 라이브러리, 즉 math 라이브러리에는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즉 from math import factorial 이라고 한 후에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을 하면 여기 보인 것과 동일한 팩토리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둔 파이썬 코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으로 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면 누군가가 이미 잘 만들어둔 코드를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팩토리얼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4 팩토리얼은 24, 예상하는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5 팩토리얼은 24 곱하기 5인 120, 이것도 맞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좀 큰 값을 입력해 볼까요? 꽤 큰 수가 나왔네요. 이게 맞는 결과인지 손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어요.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추 비슷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산기에 쓰인 숫자들이랑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숫자들이 대강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볼까요? 1000의 팩토리얼을 계산해 봤더니 이번에는 아주 큰 수가 나왔네요. 화면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천의 팩토리얼 이런 정도의 큰 값을 계산기는 해주지 않네요. 실제로 이 1000 팩토리얼의 값은 매우 큰 값입니다. 얼마나 큰 값이냐면 그 자릿수가 2568자리나 됩니다. 웬만한 계산기에서는 이런 큰 값을 계산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런 큰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파이썬은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런 큰 값을 자기가 알아서 다루어 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조금 전에 보셨듯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네요. 이번에는 앞 페이지의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math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1000부터 해봤고요. 좀 확인할 수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5의 팩토리얼 120 맞는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1000의 팩토리얼이 몇 자리 수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릿수가 2568로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한 걸까요? 팩토리얼의 값인 f를 str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그 뒤에는 length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l이라는 변수에 담았고 그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의 자릿수를 계산하고 출력한 결과 2568 아마 맞을 거예요. 앞에서 for 순환문에서는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를 타겟 변수에 담으면서 정해진 문장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에 대해서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도 반복이 가능합니다. 리스트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몇 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트란 뭔가 데이터를 나열한 것이라는 점은 아시죠? 문자열에 대한 반복을 살펴보겠습니다. s라는 변수에 문자열 student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변수는 빈 문자열로 초기화했고요. for c in s라고 적으면 변수 c는 문자열 s에서 한 글자씩 순서대로 꺼내어 반복됩니다. 이 순환문의 몸체에는 이렇게 문자열 student에서 차례로 한 글자씩을 꺼낸 것을 곱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두 번씩 반복하고 그것을 변수 r에다가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 이어붙입니다. 즉, 첫 번째 반복이 실행되면 r은 student의 첫 글자가 두 번 반복된 ss가 되고 두 번째 반복이 실행되면 그 뒤에 student의 두 번째 글자가 두 번 반복된 tt가 붙어서 SSTT가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반복을 모두 완료하고 나서 변수 r의 내용을 출력해보면 여기 보인 것처럼 문자열 student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두 번씩 반복된 모습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대한 반복입니다. friends라는 리스트에는 문자열이 3개 들어있습니다. 각각 철수, 영희, 길동입니다. 이렇게 for name in friends라고 적으면 name이라는 변수는 리스트 friends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순서대로 반복합니다. 이 순환문의 몸체에서는 print를 이용해서 안녕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첫 번째 반복에서는 name이 철수가 되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0이가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이 for 순환문이 실행되면 여기 보인 것처럼 안녕 철수, 안녕 영희, 안녕 길동이라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처럼 for 순환문은 while 순환문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뭔가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range에 의한 정수 범위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리스트 같은 것들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해진 변수에 담아서 그것을 이용해 반복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똑같은 반복을 while 순환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트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 그냥 두시고 왼쪽에 있는 문자열 예제는 while 순환문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 페이지에 나온 문자열에 대한 반복 예제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이것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while 순환문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어떻게 할지 생각들 해보셨는지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이 예제는 리스트에 대한 반복입니다. 간단하게 실행한 결과만 보겠습니다. 네, 이상한 결과가 나오네요. 이제는 while 순환문과 for 순환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while 순환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정해진 작업을 반복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변수 x의 값이 5보다 큰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은 변수 x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까지 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따라서 while 순환문은 반복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봤던 원리금 총합이 얼마 이상이 될 때까지 이런 조건 말이죠.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반복을 실행하는 것은 오늘 배운 for 순환문에는 적합하지 않겠는데요. 반면 for 순환문은 반복할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특정 변수에 담으면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반복하는 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or 순환문은 반복을 수행할 대상이 주어진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문자열의 글자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한다든지 어떤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그 원소들을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말이죠. while 순환문이 유리한 경우와 for 순환문이 유리한 경우가 서로 다르므로 어떤 반복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다 적합한 순환문 구조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순환문이 for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while로 바꾸거나 반대로 while로 되어 있는 순환문을 for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연습 삼아 주어진 순환문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하나는 살펴보았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른 예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break 같은 문장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제는 주어진 문자열에 자음이 몇 개, 모음이 몇 개 등장하는지를 세는 코드입니다. 변수 s에는 student라는 문자열이 담겨 있습니다. vowels라는 변수와 consonants라는 변수에는 각각 0으로 초기화해서 모음의 개수와 자음의 개수를 담으려 합니다. for c in s라는 순환문을 이용해서 문자열 s를 이루는 글자를 하나씩 꺼내고 그것이 모음인 경우에는 vowels를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자음인 경우에는 consonants를 1만큼씩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쓰인 이 표현, 특정한 문자열 C가 다른 문자열 A, E, I, O, U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조건식은 제4강에서 문자열을 다룰 때 문자열 포함 관계라는 제목으로 등장했던 것인데 기억나시는지요?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제4강 슬라이드의 1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코드에는 문자열 S가 student로 고정되어 있는데
검사할 문자열을 사용자 입력으로 받아서 그 문자열에 포함된 자음과 모음을 세는 것으로 코드를 수정해서 입력하고 실행해 보세요. 맨 위에 한 줄만 바꾸면 될 텐데 어렵지 않겠죠? 조건문에서 if 안에 또 if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 것을 중첩된 조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순환문에도 그 안에 또 다른 순환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중첩된 순환문, 영어로는 nested loop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구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첩된 순환문의 예를 본 바 있습니다. 2, 1은 2, 2, 2는 4, 2, 3은 6 이런 식으로 2단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3단으로 넘어가서 3, 1은 3, 3, 2는 6 이런 식으로 또다시 반복을 진행하는 거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첩된 순환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s라는 변수에는 문자열 스팸이 담겨 있고 바깥쪽의 순환문에 의해서 x는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정수가 반복됩니다. 안쪽의 순환문에서는 문자열 s에서 한 글자씩 꺼내서 프린트문에 의해서 각 글자를 x번만큼씩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프린트 함수의 괄호 안에 and는 이라고 하고 빈 문자열을 주었으므로 안쪽 순환문의 반복에 대해서는 반복된 프린트의 결과가 연달아 이어질 테고 안쪽 순환문의 반복이 끝나고 바깥쪽 순환문이 다음번 반복을 실행할 때에는 또다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서 빈 문자열을 출력함으로써 줄바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른쪽에 보인 것과 같습니다. 앞에 예로 들었던 student라는 문자열의 각 글자를 두 번씩 반복했던 것을 이번에는 문자열 스팸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되도록 한 것이네요. 이 예제도 문자열 s를 사용자 입력으로 받아들이도록 고치고 직접 입력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입니다. 소수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모르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다른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2, 3, 5, 7 이런 것들은 1 이외의 약수를 가지지 않으므로 소수이고 6은 2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어진 수 x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로 쓰인 함수 isPrime이 인자로 주어진 자연수 n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입니다. for 순환문에 의해서 i라는 변수에 2부터 n-1까지의 정수를 차례로 적용하면서 만약 주어진 n이 i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지면 이때 n이 소수가 아님을 알게 되므로 false를 리턴합니다. 순환문이 반복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는 경우 말고도 함수 안의 순환문인 경우에는 리턴을 만남에 의해서도 반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네요. 반면 2 이상 n 미만의 자연수 어떤 것으로도 n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즉 이 순환문의 반복이 모두 끝나고 나면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수로 다 시도해 봤는데 나누어지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 수 n은 소수이므로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눗셈 시도를 n-1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가 크면 클수록 이 반복을 줄이는 것이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즉 성능을 좌우하므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 아래에는 수를 입력받고 이 수를 인자로 해서 isPrime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수인지 아닌지를 출력하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문제는 주어진 자연수 y 미만의 모든 소수를 나열하라 입니다. 왼쪽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를 확보했으므로 이 함수 isPrime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함수의 내용은 왼쪽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아래의 코드는 우선 어디까지 범위의 소수를 나열할지를 사용자 입력으로 받고 for 순환문을 이용해서 2부터 y까지
2부터 시작해서 y 미만까지의 자연수 전부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소수인 경우에는 이 소수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환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감이 오나요? 앞 페이지에 소수 판별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7을 입력했더니 소수라고 하네요. 소수가 아닌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9는 소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무거나 큰 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소수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입력된 수 미만의 모든 소수를 나열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갔습니다만 100 미만의 소수들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for를 이용한 순환문의 문법과 활용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range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배운 for 순환문을 쓰는 것이 더 적당하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while 순환문을 쓰는 것이 더 적당한가 또 살펴보았는데 잘 기억하시는지요? for 순환문은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순차를 이용하는데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예로 문자열과 리스트를 적용해 보았고 그 예제들도 살펴봤습니다. 중첩된 순환문, 즉 순환문 안에 또 순환문이 들어있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구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급했는데 지난 시간의 강의 슬라이드에 for 순환문을 이용한 구구단 프로그램의 그림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한 번씩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면서 for 순환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오늘의 예제로는 크게 세 가지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팩토리얼의 계산이 있었고 문자열을 대상으로 자음과 모음 개수를 세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어떤 수가 소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해서 정해진 범위에서 소수를 모두 나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특히 순환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PDF로 된 강의 교재 슬라이드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순환문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문장들을 다 배웠습니다. 무엇이 있었나요? 간단히 말하면 우선은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되지만 지난주에는 if 및 if else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배웠고 이번 주에는 while 및 for를 이용해서 코드의 특정 부분이 반복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 16주 중에서 6주가 지났을 뿐이군요. 그럼 이 뒤로는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파이썬은 수치형과 문자열 이외에도 몇 가지의 쓸모있는 데이터형을 제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스트와 사전인데 리스트는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예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몇 번 드러냈고 사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사전은 일단 뒤로 좀 미루어 두고 다음 주에는 리스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